안녕하세요, 언더캐저 칠치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부스에 왔어요. 정확히는 삼성 부스도 아니고 얘는 웰컴 투 삼성 시티예요. 이번 CES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봅시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더 월이죠. 사실 그 마이크로 LED도 만든 이 더 월은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마이크로 LED 패널들을 갖다가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어떤 사이즈로든지 붙일 수 있고, 뭐 붙이면은 계속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해상도도 높아지고, LED를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만든 패널입니다. 블랙이 더 어두워지고 밝기는 더 밝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게 관심을 독차지했던 스마트 공? 로봇? 볼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공처럼 생겼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인데 집에서 따라다니면서 뭐 시키면은 음성 비서처럼 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반려동물 있죠. 집에 있는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뭐 TV를 킨다든지 찍는다든지 IR 센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스마트홈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굴러다니면서 이제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는 크네요. 약간 테니스공만 한가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제법 크기는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게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베젤리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Q900 시리즈랑 950 시리즈인데, Q9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렇게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가 약간 휘어져가지고 마치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베젤리스니까 정말 그냥 화면 밖에 없는 것 같죠. 그리고 Q990은 스탠드 없이 저렇게 벽에 딱 붙이는 벽걸이 형태로만 나오고요. 지금 옆에서 봐도 얇은 것도 굉장히 얇은 건데 어떻게 베젤을 이렇게까지 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베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 모델들은 모두 다 8K고요. 8K QLED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65인치, 75인치, 그리고 85인치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진짜 집안 데코용으로 쓰면 딱 좋은 게, 저희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집안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TV가 아니라 가구처럼 보이게 하는 모드에서 1200개 이상의 예술작품, 저 왼쪽에 이제 제이오한 유명 콘텐츠들이 보이는데 저것들을 띄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냥 이름처럼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화면. 이런 디자인적 TV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로인데 국내에는 이미 작년에 출시해가지고 다들 보셨겠지만 가로 세로로 화면이 돌아가는 거죠. 가로 본능 아니고 얘는 세로 본능인 거죠. 가로로 있다가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세로로 있다가 가로로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컨텐츠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제일 삼성이 강조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저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갖다가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직캠 있죠. 직캠은 세로로 많이 찍으니까 그런 거 볼 때 유용하다는 설명이었죠. 뭐 기본적인 거는 QLED 패널이고요. 이게 아마 43인치일 거예요. 43인치 QLED 패널, 60W의 4.1채널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이 세로로 특히 이거 DP용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놓고서는 여기다가 세로 컨텐츠를 갖다 DP를 하면은 되게 이쁜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들 쓰더라고요. 엄청 밀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잘 팔리는지 이 부스 내에서 제일 화려해요. 제일 반짝거리고 진짜 공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도 로봇 셰프가 있어요. 얘 이름은 보시 셰프인데 지금은 시연이 끝나가지고 자고 있다고 써있는데 수면 중인데, 이제 뭐 뜨겁거나 기름 튀거나 그런 위험한 데는 이제 산업혁명에서 쓴 것처럼 여기도 위험한데 이제 보시 셰프가 같이 요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런 정도로. 그리고 요즘 그렇게 잘 팔린다는 이 비스포크 냉장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열기도 편하고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냉장고랑 이게 다 따로거든요. 냉장고랑 이 2층이랑 얘는 냉장고랑 냉동고랑 같이 있는 건데, 통째로 냉장고에 돼 있고 얘만 냉장고랑 이 밑에 냉동고, 이번에는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게 이쁩니다. 지금 겉에는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말고 패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색깔보다 이게 훨씬 이뻐 보이네요. 잘못 샀어. 요즘은 이런 식으로 화면 넣는 걸 되게 좋아하죠. 냉장고의 스마트 허브 기능이 계속 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큐브 시리즈 있죠. 뭐 무풍 큐브 이런 거 보였던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게 이제 공기청정기잖아요. PM18이면 되게 잘 되고 있네. 뭐지? 공기 되게 좋네. 안녕하세요. 그 위에 있는 게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보신 건 맥주 냉장고고요. 위에 두나도픈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잠깐 허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열어보면은 이렇게 얘네가 슬라이드 돼가지고 열려요. 이렇게 슬라이드 돼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온도 나오는데 얘 당연히 와이파이 되니까 스마트 싱즈로 연결해가지고 온도 제어할 수 있고, 얘는 와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기능상으로는 뭐
냉장고니까 뭐 엄청나게 다르진 않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렉이 다르죠. 맥주 버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는 거고 와인 버전 이렇게 와인 렉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열면은 아까 맥주는 이게 통으로 나왔잖아요. 얘는 밑에 이제 치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치즈나 뭐 과자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게 쓱 하고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는 나무인가 봐. 나무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살짝 닫으면은 이 치즈 넣는 요 칸이 쓱 닫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있고 스마트 스윙도 제어되고요. 화장품 버전도 있어요. 얘는 땡기면은 저 앞에 있는 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세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약해지거나 좀 빨리 상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 회사랑 협력해서 만든 5G 이제 커넥티드 카의 샘플인데 삼성이 다시 르노를 인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표시한다든지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든지 앞에 사고가 났습니다라든지 이런 거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자율주행 잘 테니까 탑승자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앞에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저거는 심지어 덱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갤럭시 폰을 연결해서 덱스를 연결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고 지금 왼쪽 TV에 보면은 차 상태가 몽땅 다 커넥티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연결된 단말기라든지 해가지고 뭐 시동을 걸어놓는다 뭐 이거는 요즘도 다 되는 거지만 뭐 에어컨을 켜놓는다 이런 식으로 제어와 상태 확인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이거 컨셉일 뿐이에요. 이거 당장 뭐 삼성이 차를 출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SSD예요. 외장 SSD인데 T7 터치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잠글 수 있어요. 이쪽에 지문인식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 설정을 켜놓으면은 내가 지문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데이터를 못 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생긴 것 자체는 T5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에 센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보안이 더 강화가 된 건데 속도도 되게 빨라요. USB 3.2 Gen2가 들어가가지고 1기가 1050메가, 쓰기가 1000메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외장 하드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보통 많이 쓰는 외장 SSD에 비해서도 훨씬 빠른 거죠. 그 다음은 많이 기다리신 폰인데 얘네가 갤럭시 A51이랑 갤럭시 A71이에요. 두 개 화면 크기는 거의 똑같아요. 아주 약간밖에 6.3이랑 6.7인가 그럴 거예요. 두 개 사양도 거의 똑같고요. 6기가나 8기가 램 그리고 64나 128기가 스토리지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 두 개의 미묘한 차이는 뒤쪽에 카메라, 이 뒤쪽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차피 카메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 거면은 뭐 이 정도 깔끔하게 배열이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자 여하튼 A51은 48메가가 들어가 있고 A71은 64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냥 화소만 높은 게 아니고 요즘 나오는 고화소 센서들은 센서 크기 자체가 커요. 그래서 사진이 아마 제법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뒤쪽에 색깔은 4가지가 있어요. 이게 프리즘 크러쉬 블루, 프리즘 크러쉬 화이트, 뒤에 살짝 보이는 이 친구가 프리즘 크러쉬 핑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색깔은 이쪽에 블랙 있어요. 블랙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작년에 갤럭시 A30이나 50 이런 친구들은 뒤쪽이 굉장히 그 글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이름은 화려했는데 되게 안 예쁘고 싸 보인다는 느낌인데 이번 거는 꽤 깔끔한 것 같아요. 이쁘고 저는 이렇게 네모난 패턴 들어간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신기한 게 펀치홀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펀치홀이 갤럭시 A51 쪽이 훨씬 작아요. 사실 갤럭시 A51 쪽에 있는 펀치홀 카메라는 정말 이 정도면 거슬리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면 카메라 기능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얘네가 광각이 있고 초광각이 있어요. 초광각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하지 않고 라이브 포커스에서 쓸 수 있는 2메가픽셀 심도 센서가 있는데 그거 외에 접사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넣는 모드인데 접사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가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신 이거는 저렴한 가격에 센서를 여러 개 늘리기 위한 거여가지고 2메가픽셀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약간 옛날에 웹캠으로 굉장히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일단 첫 느낌은 A51과 71은 이렇습니다. 지금 갤럭시 컴퓨팅이 라인업이 이렇게 있죠. 근데 갤럭시북 S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CX 들어간 건데 나왔었죠. 갤럭시북 플렉스나 갤럭시북 이온도 출시된 지 좀 됐고 이 밑에 있는 것들 두 종류가 새로 나온 게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랑 갤럭시 크롬북 새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요즘 삼성 노트북들이 굉장히 이뻐졌죠. 얘가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인데 갤럭시북 플렉스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고급형으로 나온 거죠. 이제 사양을 조금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커팅된 거라든지 다이아몬드 커팅이라든지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플렉스기 때문에 이렇게
까뒤집어가지고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S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온 갤럭시 크롬북이에요. 이제 갤럭시라는 이름을 정말 아무데나 쓰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갤럭시 크롬북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크롬북이에요. 그래서 크롬 OS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웹브라우저처럼 생겼는데 크롬 환경이기 때문에 구글이 어느 순간부터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들을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도 당연히 있는데 다른 앱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들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크롬북을 살리는 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4대 코어 i5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크롬북에서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쪽에 지문식 센서는 알겠는데 이쪽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이거는 얘가 카메라가 여기 전면에 이 4K 크롬북 최초 4K OLED 화면 위쪽에 전면 카메라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문서 스캔 앱 등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까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스캔해서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까뒤집어지고 화면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펜이 지원이 되죠. 이쪽에 S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96 단계의 피랍이 지원이 되고요. 이왕 꺼낸 김에 얘기하면 이쪽에 USB-C 포트가 하나 있고 전원 버튼, 마이크로 SD 카슬롯이 있고 스피커 홀이 여기 있고요. 이건 굉장히 각졌네요. 굉장히 각졌네요. 이쪽에 USB 포트, 3.5mm 이어폰 잭, 볼륨 버튼 정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꽤 얇고 가벼우면서도 크롬북 치고 굉장히 예뻐가지고 땡기는데, 그나마 요즘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그게 있어요. 이 리눅스를 쓸 수 있는 모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눅스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롬 OS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리눅스 툴 에디터 IDE 같은 거를 직접 돌릴 수가 있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탭 S6 5G예요. 지금 보면은 생긴 거는 그냥 갤럭시 탭 S6랑 똑같아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5G를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S펜도 들어가고요. S펜 원래는 이렇게 안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자리 이렇게 하고 쏙 닫아야 되는데 지금 도난방지용에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네트워크 설정에 가서 보면은 5G 지원이 되죠. 5G, LTE, 3G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내수용이네요. 셀렉트 로밍 네트워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한국판에만 나오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망을 잡아도 어차피 지금 실내여가지고 5G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128기가 스토리지 뭐 큰 차이 없고요. 램도 똑같이 6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양 면에서는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양이나 디자인이나 그냥 LTE 모델과는 5G가 지원된다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계속 얘기만 많이 나오던 갤럭시 S10 라이트예요. S10, 사실 S10 라이트라는 이름이 좀 애매한 게 성능이 되게 좋아요.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 펀치홀 카메라, 가운데 노트 10처럼 요즘은 다 가운데 넣더라고요. 펀치홀 카메라 들어가 있고 굉장히 베젤도 얇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48메가픽셀 슈퍼 스테디 O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틸트 OS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돌던 건데 OS가, 그러니까 렌즈가 조금 더 이제 각도가 이렇게만 움직여 이렇게 고정까지 돼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OS가 들어가 있는 거죠. 48메가픽셀 광각, 12메가픽셀 초광각, 그리고 5메가픽셀 접사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넣는 거예요. 접사로 굉장히 가까운 데서 찍을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25W 고속 충전도 되고 6기가나 8기가 램, 128기가 스토리지, 그리고 배터리도 엄청 커요. 4500mAh 배터리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파란색이고요. 이게 파란색 마감이고 까만색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흰색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 스테디 OS라는 걸 굳이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놨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약간 들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마 우리끼리 비밀인데 방수 방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예요. 사실 노트 10 라이트랑 S10 라이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뭐 S10이랑 노트 10이 이제 4촌지간이기 때문에 이 둘도 비슷해진 것 같은데 얘도 뒤쪽에 트리플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48메가픽셀이 아니고 12메가픽셀이 달려있어요. 그냥 듀얼 픽셀에 OS 들어가 있는 우리 많이 쓴 노트 10에 들어간 것과 같은 f1.7 광각이 들어가 있고 f2.2 초광각, 그리고 하나가 쟤는 접사 렌즈였잖아요. 얘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f2.4에 2배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고 이 뒤쪽은 강화율이 같기는 한데 무선 충전이 안 돼요. 무선 충전 안 되니까 뭐 무선 충전 공유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S10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방수 방진도 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에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없앴다가 3.5
2.1 이어폰 잭이 들어갔어요. S10 라이트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25W 고속 충전되고 스피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는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 S펜이죠. 그래서 이쪽에 S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트니까 S펜이 없을 수 없잖아요. S펜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버튼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메모 적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 펀치홀도 작아진 것 같아요. 노트 10 펀치홀보다 얘가 더 작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 화면 중앙에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810의 다운 클럭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9 성능이랑 좀 비슷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해상도가 낮아졌죠. 근데 그거야 뭐 노트 10 작은 것도 FHD 플러스였으니까 뭐 그걸 제외하면은 6기가나 8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 그리고 얘도 배터리가 엄청 커요. 4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이에요. 아우라 글로우가 있고요, 아우라 레드가 있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색이 세지는 않다. 좀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요. 아우라 레드가 있고 아우라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노트 10 같은 것보다 뭐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이것저것 줄여가지고 가격을 낮춘 모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노트 10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기는 아닌데 여기에 노트 10 스타워즈 에디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팔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 본체 자체는 검은색에 빨간색, 저 겉에 빨간색 보이죠? 조합 너무 괜찮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 그 카드 있고, 선물 세트인데 선물 세트 안에 뭐 있냐면 갤럭시 버즈, 검빨 갤럭시 버즈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인데 안쪽이 빨간색이어서 좀 더 포스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전용 케이스 주고요. 삼성의 아이언맨, 배트맨 이후로 진짜 한정판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넣은 상품을 제대로 된 거, 그냥 케이스만 띄워준 거 말고 제대로 된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냈는데 색조합도 그렇고 상당히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삼성 게이밍 모니터예요. 삼성 게이밍들이 다 오디세이로 가잖아요. 오디세이 G9, G7 이렇게 세 종, G9 49인치짜리, G7 32인치 27인치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공률이 1000알이에요. 1000알짜리 공률의 QLED 커브드 패널인데 1ms 응답 속도랑 240Hz 고주사율, 그리고 얘도 G싱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 5120, 1440이면 풀로 떠야 되는데 여기 뭐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풀로 뜨진 않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몰입감이 남다른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뒤쪽 디자인이 되게 빡세게 생겼어요. 약간 뭐 스톰트루퍼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진짜 내 게이밍이다 하고. 근데 이렇게 돌려 쓸 수 있어요. 저기 그 보레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끌게 생겼죠.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밝기가 1000니트고 QHD 화면을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해상도인 거죠. 그리고 32대9예요 32대9. 그리고 저게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라이팅에 들어가요. 색깔 52개 중에 고를 수 있고 효과 5개 중에 고를 수 있는 인피니티 코어 라이팅이라는 이름의 조명이 들어가고요. 4월부터 우리나라에 출시될 예정이래요. 여기까지 삼성 부스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우, 부스라고 하기도 너무 크고 간단히라고 하기에도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삼성 쪽은 조금 더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비전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신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다른 CS 부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